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블루웨일 힘찬교육 대표를 맡고 있는 조민율입니다. 먼저 교육 철학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리 학생들 인생에 죄를 짓지 말자. 더 나은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찬을 찾아줘서 자기의 미래를 투자한다고 저희는 느끼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 인생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목적으로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컨셉은 저희는 개별 진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도식 수업도 있지만 진도식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적인 내용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수학학원입니다. 커리큘럼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그 학원의 학습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시대에서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개별 진도입니다. 인간의 욕구, 특히나 돈을 주고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서비스, 교육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개인화합니다. 그 프로세스들을 채워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학생의 개별화된 모든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 학원의 정체성이고 저는 커리큘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공사를 시작하고 2016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개원은 7월 1일 일자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됐던 데가 2016년 12월. 그때 선생님 한 분, 그리고 파트 선생님 한 분 계셨고요. 학생 수는 대략 한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수학 프랜차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0명에서 70명 가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약간 고무적이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동일하게 학원 시장이 어려웠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시작을 했지만 조금 또 어려운 시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당연히 블로그도 일반적으로 했고요. 어떤 홍보든 가장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학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쨌든 지역 학원을 찾기 때문에 오다 가다 빠르게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은 현수막이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현수막하고 족자랑 또 나눠주는 홍보물들, 그 당시에 더웠으니까 부채, 현수막하고 족자만 따지면 한 6개월 동안 제가 한 500개에서 한 600개 정도를 최소 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때가 되면 현수막을 거는데 그 숫자 대충 헤아려도 한 2,000개는 제가 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현수막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학만 하다가 과학은 2022년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과학을 시작을 했고요. 과학이 엄청 잘 됐었어요. 수학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매출이. 그 당시 상황이 그 파인만이 들어올 때였었어요. 어쨌든 대형 프랜차이즈 수학학원이고 자본력도 있고 대표가 직접 와서 과학도 강의한다고 그러고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수학으로 더 유명하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럼 너도 한번 과학 해봐. 그래서 제가 과학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을 소개시켜 줬어요. 이제 그분이 와서 되게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학교 앞에서 현수막 다는 건 기본이고 막 뭐 나눠주고 이제 수학이랑 과학 같이 홍보를 했지만 과학이 급성장했었어요. 2022년도에 해서 2023년도 말쯤에 강좌 수가 300강좌였었어요. 과학만. 수학은 3분의 1밖에 안 됐었고 그 당시. 매뉴얼을 시작하는 시점은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각자가 달리 생각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아지면 불신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하는 이 프로세스 안에서 생각이 달라서 태도가 달라지면 정말로 많은 그 학원의 데미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규칙, 규율,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론적인 것들 우선은 생각나는 것들은 다 적으셔야 돼요.
즉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들은 다 적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는 함께하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살을 덧붙이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한테 문제 생겨요. 원장님은 아이 수업들, 상담, 홍보, 행정 업무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하다가 다른 일들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대부분 너 이거 하고 있어. 갑자기 수업하는데 상담 와요. 그럼 너 요거 하고 있어. 요거 하고 있어. 진도를 못 나가거나 대부분 애들이 앉아서 그냥 본인 혼자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 떨어져 나가요. 그 본인은 바쁘고 힘든데 왜 애들은 이렇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일정 부분 내가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업에 퀄리티를 이 정도 유지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걸 함께 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그동안은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한 땀 한 땀 설명해 주려면 2배 이상 3배에 가까운 어려움이 생겨요. 본인이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주고 우선 숙지시키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프로세스 안에서 고쳐주는 게 피드백 수준이 훨씬 더, 그래야만 성장을 합니다, 학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가장 큰 비율은 강사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업을 뭔가 열심히 하고 그걸 준비하면 잘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최선을 다했다. 근데 공부는, 교육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수업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학원 교육 본질에 대한, 또 수학 교과에 대한 주된 목적이 있거든요. 이 수학 교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사고력 프로세스를 수업 시간 안에 가르칠 것인지가 원래 수학 교육의 본질이에요. 그게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 경우와 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매뉴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려놔야 될 건 수업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업대로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이 우선은 수업이라고 보여지고요. 2번째로 이제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면 원장님 수업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이 그냥 대체돼 버리면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진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업보다는 홍보가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즘 홍보는 누군가한테 자료만 주면 홍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는 경우 수업, 매뉴얼이 없는 경우는 홍보. 정체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사업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도 다양한 형태들의 학원들이 있는데, 다양한 학원들이 존재한다는 건 다양한 형태의 니즈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맥시멈이다 라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분명히 내가 더 성장할 그 쉐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매뉴얼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의 가장 큰 근본은 수업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 상담 관리입니다. 저희도 0명부터 아무런 소득이 없이 시작을 해서 옛날 그 자료 보면서 2016년 10월 달부터 그 회계 자료가 저한테 다 있거든요. 그때 1,000원짜리, 몇백 원짜리 산 것까지 다 적었었어요. 그걸 고민하시는 원장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런 비용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타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원장님들 월 1,000만 원 소득 그 이상을 벌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혼자 열심히 피땀 흘려서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소득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재무구조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정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을 때 많은 원장님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들이 돈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형 학원들이 망할 때 크게 망해요. 재무구조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매출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출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결정적인 무기를 찾는 방법은 저는 되게 강조하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 사업의 본질.
일단 교육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그 교육 사업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줘야 될 서비스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성적을 만드는 과정을 명확하게 계획 세워주고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학생을 위한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믿고 돈을 내는 학부모님에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안심시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고객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를 이해하고 각 학원의 원장님들이 내가 이 두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학원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바로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그것도 하셔야 되고 그것까지도 하셔야 돼요. 개별 진도는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개별 진도를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개별 진도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념 공부부터 모든 과정의 과제, 점 이후 테스트까지 일련의 모든 시간들을 쪼개서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개별 진도의 핵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하게 할 것인지, 관리자 주도 학습법입니다. 일부분은 동의는 하는데요. 엄청 큰 대형 학원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이즈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차 개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판서식의 수업 안에서 이거를 쪼개서 학생들별로 개별화해서 맞춤식으로 가는 구조로 하는데요. 근데 그 기반은 진도식 수업을 기반으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거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원들이 더 많아지는 그건 저도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원은 과외하고의 싸움이거든요. 20점이 뭘까? 그때 왜 이걸 이렇게 했지?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이런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는 선생님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과외하시는 분도 그런 도구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사업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힘들다라는 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 열심히 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하시고 검수받고 검증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차곡차곡 쌓여서 원장님이 원하시는 것들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간 귀히 여기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고 힘내세요. 화이팅!